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에 집주인은 물론이고요. 세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당장 수억 원의 이 현금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역전세난, 과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해결책들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2부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은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의 김남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비도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예년보다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한파도 또 찾아온다고 하죠. 부동산 시장 역시 깊은 한파 속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고요. 또 많은 수도권 지역들에서 가격이 많게는 30% 이상까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워낙에 경기 침체의 여파가 심하다 보니까 그 원인인 고금리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고점이 다다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금리 고점론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되는 이 고금리 상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한동안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대비책을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도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 시장 전망을 위주로 해서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 거래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럴수록 전문가의 조언들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그리고 투자 방향들 함께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부모님 대신해서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부모님이 이제 양천구 신정동에 신정 4구역이라고 하는 재건축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한 4년 정도 거주한 광명 한진타운을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이제 거래 실종인 상태여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팔아야 될지 조금 더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신정 4구역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광명 한진타운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매도를 고려하고 계실까요? 거주주택인 광명 한진타운이요. 네, 광명 한진타운 매도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뭐 상승 가치 여력은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거주하신 지는 그래도 좀 오래되신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는데 지금 2주택으로 돼 있으시단 말씀 맞나요? 예. 근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8년으로. 내셨구나. 네네. 예, 그럼 내셨다면 아마도 저기 4구역 신정 예. 신정 4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신정 4구역에 지분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한 채 있으시고 또 한 채는 거주하시는 광명 한진타운 이렇게 두 채인가요? 예. 그러면 왜 먼저 거주하시는 거를 매도하시길 원하세요? 일단 노후주택이고 예, 그리고 향후 상승 여력이 높지 않아서 예. 사실은 이걸 매도한 다음에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매도 후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 투자. 예. 자, 한번 쭉 지역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광명이라고 하는 동네가 서울에 연접해 있으면서 7호선 통해서 출퇴근하기 상당히 괜찮은 동네죠. 예. 거기다가 원래는 기존의 아파트촌이었던 철산 일대보다 광명 사거리역 일대의 노 빌라촌들이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가 2000년대,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광명 뉴타운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2017년, 18년대쯤부터는 여기가 본격적인 본 지구 지정 이후의 과정으로 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몇몇 구역이 철거도 하고 이주도 하고 급물살을 타니까 여기 있는 광명 한진타운까지도 같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아파트를요, 한 2017년, 18년도께에 가장 많이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이쪽 일대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여서 이 아파트 역시 입지적인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가격적으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식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 연식이 드러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을 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연식으로 예.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재건축이 되려면 아무래도 조합원들께서 들여야 되는 비용 부담이 없어야지 재건축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재 용적률이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맥시멈 꼭대기 그 이상까지 다 찾아먹어서 지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으로서는 아마도 진행을 하려면 조합원들께서 비용 부담이 너무 심하면 이건 사실 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재건축이라던가 또 다른 이유로는 리모델링 같은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로서는 큰 효용 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어느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입지적인 가치 때문에 전세는 그래도 꽤 받쳐줬었고 그때 당시에 매매가로 뭐 5억대, 4억대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단기 투자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면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로부터 벌써 뭐 4, 5년 이상이 세월이 흐르고 또 주택시장 경기가 최근에 시청자님도 잘 아시죠? 예. 팔고는 싶은데 요새는 6개월 내나도 안 팔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팔려면 유일한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헐값으로 파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대충 이 아파트 현재 얼마 정도 시세한다고 알고 계시죠? 9월 정도에 마지막 거래된 게 예. 8억 6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네요. 8월 말경에 8억 6,500대에 거래가 됐는데 예. 지금 분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 분위기. 지금 분위기가 서울과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어떠냐면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닥친 게 20년도죠. 2020년 3월 달경부터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확 이제 규제 분위기로 가버렸었는데 그때부터 가장 고점 찍은 거래가 보통은 2021년도 한 9월에서 10월 정도가 가장 고점이 많았었어요. 예. 그 사이에 오른 금액이 이렇게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경기도권,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3, 40%에서 많게는 7, 80%까지도 가격이 한 번에 뛰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오른 금액을 가격으로 인정을 안 해요. 매수인들이.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몇 건 없는 거래로 폴짝 뛰었다가 지금은 그 반대급부로 폴짝 주저앉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과연 요 시기에 요 아파트 금액이 얼마였나 한번 찍어보면요. 2020년도 초쯤에는 한 6억 후반대 정도 한 것 같아요. 6억대 예. 정도. 예. 그러면 지금 매수인들이 보는 시야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라. 예. 매수인들은 이 아파트가 6억대에 나와야지만 매물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예. 시청자님께서는 6억대에 파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 23평 최근 거래가가 예. 6억 7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평수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네. 33평이니까 예. 그 정도에 내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6억 7천 정도? 예. 조금 아까우신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한 주택이 예. 관리처분가 나기 전에 네. 거주주택을 매도를 해야 이제 이거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왜냐면 저희가 여기 입주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서 예. 그걸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양도차익이 크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명의를 좀 분산시키는 방법을? 근데 이제 지금 상담받고 있는 저도 예. 광명 뉴타운에 이제 재개발 조합원이어서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주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아요. 뭐 자세한 세무 상담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예, 물건에 대한 것만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예. 신정 4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신정 4구역의 현재 단계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단계가. 최근에 건축 준비가 났습니다. 건축심이 났다는 얘기는 아직 사업 시행인가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좀 있으면 사업인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게 저는 이쪽 관심이 많아서 예. 이거를 좀 더 전세를 돌리다가 거래량이 회복하면 그때 예. 이제 매도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아버지는 아무래도 재개발 쪽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금방 되는 줄 알고 예, 예. 이제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예. 거래량이 회복이 될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어요. 예, 거래량은 언제 회복이 되냐면 가격이 경착륙을 충분히 끝내고 예. 연착륙을 몇 년 동안 반복을 하다가 예. 다시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부양책을 쓸 때쯤에 거래량이 회복이 돼요. 예. 그러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 지금보다도 한참 더 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그때 가가지고 바로 팔려라고는 얘기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손해 보는 예. 거잖아요. 예, 이제서야 이 힘든 시기 다 버티고 예. 내가 가격이 이제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그때 예. 가서 파는 거는 저는 너무 손해 본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 파실 분들, 안 파실 예. 분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지금 예. 버틸 거면 앞으로 10년 더 보셔야 된다. 예, 충분히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예. 그 기간을 버티고서도 올라가는데 뭐 1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예, 5년, 6년, 7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더 끌고 가면 최소한 전 고점보다야 높을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비용. 예, 지금 시청자님 걱정하시는 양도세니 뭐 종부세니 이런 세금들, 예, 그 세금들은 사실 너무나 바뀌기 쉬운 규제들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아무런 출혈 없이 잘 버틸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면 저는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럼 시청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하니까 뭐 예. 별다른 대출도 없으실 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해봤자 일부 보유세 정도 수준일 텐데 예, 그게 그렇게 크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둘 다 공시가가 낮기 때문에. 예, 그럼 저는 차라리 버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비용 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팔려면 지금 분위기가 현장에서는 최소 1, 2억은 더 다운시켜야지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이. 예. 그러니까 아주 급한 분들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팔지는 마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1억이라면은 5억대를 말씀하신가요? 그거는 임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예. 분위기라면 5억대까지는 안 가리라 봐요. 지금 예. 현재 상황이라면. 예, 그래서 제가 2020년도께 가격을 보여드린 건데 그 예. 가격이 6억대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6억대 한 예. 중반대 정도. 예, 지금 분위기라면 그 가격대가 지금 30평대가 부르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가격 선에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예, 내가 그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싫어서 6억대에서 그냥 정리하겠다. 그러면 예. 그것도 역시도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필수적으로 다시 꼭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중에 유리한 걸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분 세무 상황에 맞추어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그 영등포 요구 앞에 네, 그 시푸드 사업장 물건을 파쇄대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망하고 네. 또 상도 초등학교 주변에 그 갭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 자, 질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영등포여고 앞이면 이제 신길동 쪽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세대 주택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여기 얼마나 보유를 하셨어요? 몇 년 정도? 4년. 4년 가지고 계셨고, 예. 재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매도하시고 상도동 쪽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요건 보유하고요. 전망 좀 여쭙고 네, 상도동 초등학교 주변에 갭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러면 다른 투자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한번 상담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저희 신길동 영등포여고 옆쪽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신길역 사이에 껴있는 데를 말씀하실 거예요. 예, 예. 여기가 옛날에 제 기억으로 시프트 사업 추진했었던 데인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혹시 단계가 어느 정도나 나갔을까요? 지금 사업 조합 설립이 났습니다. 아, 조합 설립이 났고요. 예, 그럼 대략적인 단지 계획 같은 거는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총 몇 세대 건축 예정으로 나와 있나요? 999세대입니다. 총 1000세대급. 그 1000세대급 중에서 임대주택 몇 세대로 알고 계세요? 20%니까 200가구 되겠죠? 장기 20%? 임대하고 단기 임대가 있습니다. 단기, 장기 임대 합쳐서 20%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총 층수는 몇 층 계획돼 있어요? 소형에서 예. 34평까지 있습니다. 아니, 층수, 층. 층고요. 예. 층고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예, 예.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냐면 예. 이 쉬프트라고 하는 사업지들이 최근에도 많이 지정이 됐거든요. 500% 용적률. 그렇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장기 전세 임대형 주택이잖아요. 예. 이제 임대 겸 분양을 같이 껴가지고 조합원들에게도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 주면서 특히나 역세권 위주로 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대단지 형태로 구성을 시켜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길 고가 넘어가는 밑자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대가 낮고 옆에 있는 이제 철길 같은 것들이 높게 지으면 당연히 조금은 거슬릴 수는 있는 입지예요. 하지만 저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4, 5년쯤에 이 동네를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본궤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의 성패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쉬프트 사업을 처음 추진했었던 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시청자님께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신속통합대교. 그렇죠. 예, 예. 또 뭐 모아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아. 그렇죠. 또 도심복합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또 공공재개발 이런 사업들. 예, 예. 이게 다 2019년 이후에 추가된 사업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업들 중에서 이제 많은 그 조합 추진체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나한테 제일 유리할까?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청자님께서 요 물건 있으신데도 또 새로운 재투자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지들이 다 이런 조합 사업 형태로 가기 희망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득과 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게 많이 줘서 용적률 500%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고밀 개발해 주면 조합원 이익이 극대화는 되는데 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한테만 특혜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준 만큼 일부는 뺏어가야 돼요. 뭘로 뺏어가냐면 시프트처럼 임대주택으로 뺏어가든지 아니면 돈으로 뺏어가서 공공기관 설립을 하든지 땅으로 뺏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환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조건 용적률 500%가 저는 100%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지어놓고 놨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나면 임대주택이 비율이 20% 이상 껴있는 데들은 사실 주변에 있는 순수 분양형 단지들보다는 조금은 편차가 져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 편차가 나지요. 그렇죠. 올라갈 때도 그 반응이 좀 오죠. 예, 예. 가격적으로 아주 1군에 있는 시공사에서 지은 순수 분양형 주택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라. 그래서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굳이 요걸 팔아가지고 아주 대단한 대안이 있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이거 있는 거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재투자하려고 그래요. 자, 좋아요. 그럼 재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 시청자님께서는 또 이런 형태의 조합사업 투자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듣기로는 상도 쪽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상도동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일단은 진행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진행 가능 여부겠죠. 예. 진행 가능 여부는 아무나 이거를 쉽게 속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하는 데들은 일단 후보지 선정까지는 많이들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기 위한 동의가 나올 수 있느냐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가게 가진 양반들은 안 오시겠죠. 상가 가지신 분들 예, 예. 또 누가 안 하겠어요? 월세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통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예, 예. 건물주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의 통건물, 예. 비중이 높아버리면 동의가 잘 안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없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적다는 얘기는 전부 다 다세대로 쪼개기가 이미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이런 데를 가니까 뭐가 안 되냐면 노후도가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이 적절한 중간 단계인 데를 잘 선택을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을 내가 가지고 갈 거냐. 저는 계산을 한번 쭉 해보니까요. 예. 주변 30평대 아파트 값이 현재 기준으로 최소 15억대는 넘는 데서 예. 지분, 땅 지분가를 3천대 정도에서 사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아, 봐요. 평당 3,000대요. 땅 지분가 대비해서. 아. 근데 상도 쪽 그 가격에 잘 없을걸요? 6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 가격에는 안 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예. 지금 상황은 조합사업 보수적으로 투자 안 하면 안 돼요. 아.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데를 먼저 가서 선점을 못 하시고 남이 가 있는 데를 쫓아가요, 뒤에. 그러니까 전 조합원이 산 거는 3천대에 샀는데 나는 쫓아가서 그걸 6천대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형태 투자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합사업 예정지들 투자 원하시면 예. 세미나 한번 예약하셔서 오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야지 좀 다방면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상도동 네. 상도 초등학교 주변 투자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 하지 말라 이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 가격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6천에는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 분명히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하남 시청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신장동 뉴시트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신장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장동 네. 446-64번지요. 446-64번지. 네, 여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네, 앞으로 전망 그리고 상승 여력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10년 넘게 여기를 어떤 물건을 보유하셨어요? 그 빌라를 다세대를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목적으로 사셨을까요? 투자 목적이죠.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투자였겠죠. 네네. 재개발의 형태가 됐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조합 사업의 형태가 됐던지 간에 여기를 네. 이제 입주권으로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으셔서 사신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그 정비구역 지정으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됐나요? 아직은 안 네. 됐고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그 구성원들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네. 여기가 구역계는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구역계가 나와 주려면 뭔가 확정적인 딱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네. 그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네. 요 동네에 제가 특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입지적으로는 지하철이 개통을 하면서 여기는 역세권의 입지에 속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괜찮고 노후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진행하면 분양성도 좀 나오지 싶고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땅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파트를 짓기에는. 네. 왜냐면 용도 지역 자체가 이 동네가 다 일종으로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부 종상향을 이종으로 다 해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일부 임대주택이건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땅값을 접근할 때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 네. 물론 이제 10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비교해서는 많이 저렴했겠죠. 네네. 얼마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2억 후반대 정도요? 지분이 몇 평이나 될까요? 그 건물 그 54제곱미터. 건물이 54제곱미터요? 예, 예. 건물이 54제곱미터면 대충 한 17평, 18평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지분이 보통은 한 작으면 7, 8평, 많으면 한 9평 정도? 네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그럼 평당 한 2,000대 정도, 2,000대 한 초중반 정도에 접근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편이기는 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가격,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000대, 5,000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 가격에 매도되는 시장 분위기는 또 아닐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전 시청자님의 질문 의도가 그냥 끌고 갈까요? 아니면 정리할까요? 이 의도신가요? 그 개념이 좀 크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네네. 번째, 얘를 팔고서 다른 데서 얘보다 월등한 대안을 구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 생각하면 마땅치는 않을 거다. 네. 물론 이제 더 좋은 대안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안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하기는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라던가 또 물건 탐색 기간이라던가 감안했을 때는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쪽 일대가 어차피 환승역이 될 예정이에요. 하남시청역은. 네. 물론 이제 주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3호선이 연장이 되죠. 네네. 그래서 오금역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이제 교산 신도시 예정지로 쭉 올라가서 하남시청역까지 이렇게 해서 연장 들어가는 걸로 이미 확정이 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요 역세권 일대에 아주 노후된 추진을 하다가 멈췄었던 뭐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던가 재개발 구역들이 활성화는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10년 전에 사신 금액이라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시길 권유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여유 자금이 한 5천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 중구나 종로 쪽에 저기 다세대 주택이나 이게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데 묻어두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네.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고, 네네. 거주 목적보다는 그럼 투자 목적이 조금 더 강하실 것 같아요. 네네. 강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원하시는 맞아요. 지역은 중구나 뭐 종로 이쪽 원하셨다 네. 그러셨죠? 네네. 그리고 재개발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는 없습니다. 어머. 할 수 없어요. 제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네네. 이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시청자님께서 포기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걸 예를 들어서 종로나 중구만 왜 고집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 대기 사시는 동네가 그 동네여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종로나 중구 같은 특히나 중구 같은 동네는요. 네. 거의 대부분의 동네가 상업 지역이에요. 아, 토지가 상업 네. 지역이라는 얘기는 땅값이 네. 무지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가 전체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가 중구 일대거든요. 여기는 전체가 다 상업 지역이에요. 네. 그럼 요 동네들에서는 주택 형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밀화된 개발을 위해서 상업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시청자님 상상하시는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네. 형태로 접근하기에는 아주 힘들 거다. 특히나 이제 작은 지분을 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또 종로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참 많은 동네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쪽 일대는 뭐 남산 자락에 대한 규제부터 해서 서울 성곽길 뭐 별의별 규제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사대문 지역의 특징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지역에 대한 부분만 포기하면 5천만 원 가지고도 서울시 내에서 할 만한 게 네.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지역들은 특징들이 뭐냐면 네. 일단 시청자님도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재개발 사업에 시청자님이 뭔가를 사고 싶다는 얘기는 조합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합원을 통해서 뭘 받고 싶다는 얘기냐면 아파트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에서 해야겠어요? 싼 동네에서 해야겠어요? 비싼 게 좋겠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파트는 비싼데 만약에 땅은 싸면 네.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원재료는 싸게 사가지고 완성품은 비싸게 팔 수 있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동네를 찾아야 되는 건데 아, 그런 동네들에서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100% 있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아, 왜냐하면 보세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우리가 뭘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매수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부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취등록세도 있죠. 네. 거기다가 등기 치르려면 법무 비용이니 기타 부대 비용이 채권 매입이나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감안하면 돈 1,000만 원 나와요. 네. 취등록세가 중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네. 2주택, 1주택이 있으셔요 이미.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세대 지분 사고 싶으면 8% 취등록세 내야 돼요. 아, 그러면 대충 한 3억대짜리 산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 취등록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 제외하고서 순수 투자 금액으로 한 4천만 원 가지고 한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중과가 안 되더라도. 자, 그러면 갭투자 4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런 거 찾아보면 당연히 물건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큰 물건일수록 갭은 좀 더 벌어져요. 아, 그럼 내가 가가지고 원룸 살 겁니까? 원룸을 보유하면서 끌고 가면서 임대 놓기에 상당히 좀 불안정한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전세를 받기에는. 그러면 적어도 투룸 내지 쓰리룸 그래도 지분이 대여섯 평 정도 이상은 되는 걸 가셔야 될 텐데 그런 물건들 중에서 참 여러 가지 지역이나 이런 가격 조건 다 고려해서 하면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할 수는 있다. 아주 어렵긴 하겠지만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어느 정도 네. 가야지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요? 1순위 서초, 강남, 송파예요. 왜?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동네니까. 아, 없을 것 같죠? 있어요. 그런 데가 어떻게 5천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 찾다 보면 다 있습니다. 아, 2순위는 어디냐?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2순위는 강변, 한강 끼고 있는 한 9개 구 정도. 아, 웬만하면 아무래도 그런 동네들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네. 그리고 3순위가 웬만한 괜찮은 역세권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남권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있기는.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시청자님께. 그러니까 너무 시야를 좁게 보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기준 자체를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새 주택 경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글쎄요. 매물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은 정해진 시장 가격이 딱 존재하는 상품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세대라던가 이런 비규격화된 상품들은요. 네. 나도 모르는 새에 턱턱
싼 가격대의 물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때에는. 그래요? 또 지금같이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는 시기에는 투자하려는 매수인들의 파워가 더 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이 투자하기 진짜 좋은 시장이지 작년, 재작년은 투자하기 별로 안 좋은 시장이었다니까요. 매수인 파워가 이만큼 센 시장이에요. 이제는. 네. 골라가면서 내가 가격 조정해서 원하는 지역 거 사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네. 오히려 이런 시기 되면요. 사람들이 네. 연락도 안 와요. 왜냐하면 집값 떨어진다니까 부동산에 관심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이라고 다를까요? 주식도 네. 코로나 이후에 새로 개설된 주식 계좌만 300만 개가 넘었대요. 근데 요새 주식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 에휴, 그러니까 투자가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그거 가지고 전화했다고 창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돈 버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작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나서면. 그리고 제가요. 예. 서울 시내 어디 있는 거를 모르니까. 예. 그런 어떤 회의랄까 그런데 하는 것을 좀 일러주시면 제가. 내일 오세요. 이 네? 방송 끝나고 이번으로 네. 다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면요. 네. 예약하신 이후에 제가 만나 뵙고 세미나 때 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네네. 네.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액 투자 고려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36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6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재건축 지금 바라보고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지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계주공 9단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상계동, 중계동 일대에 노후된 이제 주공 아파트들이 30년 차가 다 넘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재건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길 건너의 창동 일대라던가 또 월계동이라던가 이런 강북 지역들의 움직임이 도드라졌던 게 바로 2020년도에서 21년도 작년 재작년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가격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죠. 적게는 40%대에서 많게는 2배 가까이까지도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왜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모든 지역들과 모든 아파트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으쌰으쌰 할 때는 누구라도 정밀한 사업성 계산을 안 해봅니다. 하지만 사업성 계산을 해보면요. 노원구 일대 주공 아파트와 비슷한 연식의 개포동 일대의 차이점은 일단 노후도 부분에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가장 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계 9단지 역시도 용적률, 현재의 용적률이 200%를 넘어가지만 음마아파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역시 똑같이 200%가 넘어가는 아파트예요. 하지만 음마아파트에서 재건축을 해서 분양을 한다. 평당 4천이건 5천이건 6천이건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상계동 일대에서는 그 가격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에 분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특히나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시행자 아닙니까? 시행자 입장에서의 이익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또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의 평형 구성 자체가 작게는 10평대부터 커봤자 20평대만으로 구성된 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는 곧 같은 용적률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할 거고 조합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각 개별 조합원 모두에게 똑같이 아파트 한 채씩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일반 분양분은 적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싸게 팔아야만 하는 세대수가 많고 많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세대가 적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더 가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이쪽 일대의 재건축의 사업성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5단지나 8단지 같은 지역들은 아주 점일 100%에 못 미치는 형태로 지어진 5층짜리 주공 아파트들이었죠. 그래서 그 두 단지만 현재는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까지는 그 본 궤도에 올라가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가격이 크게라기보다는 길게 조정을 받는 기간을 다 끝내고
다시 한번 금액대가 치솟아 올라와서 적어도 전고점 수준을 넘겨서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이 수만 가구의 단지들을 그대로 노후되게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을 더 섞어 무언가의 조치를 섞어서라도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해줄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100% 사업성이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분당보다도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상계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석 잘 꼼꼼하게 해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고 옳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전화나 문자로 상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안전하게 모두 진단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부동산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볼 텐데요. 금융시장의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증권사라던가 보험사 또 은행 금융 지주들까지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고금리 상황이 너무나 길게 아직 끝도 모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에서는 장기 경기 침체 및 도산, 부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굳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황으로는 고금리 때문에 너무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이 아닌 0.25% 베이비 스텝만 밟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벌써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금리가 이제 고점에 다다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뭐 5% 이상대까지 못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시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이 시장을 관측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언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를 하느냐, 상단을 언제 찍어서 동결한 상태로 얼마나 긴 기간을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경제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받쳐줄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대출은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굉장히 자세히 드렸었는데 정부 입장에서 자꾸 뭐 대출을 왜 풀어주느냐. 간단합니다. 거래 실종 단계에서 이 거래 실종된 영역이 전반적인 건설업 침체 그리고 금융업계의 부실 이런 부분들까지 전이 되는 것을 막는 분야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6, 7년 이상 올라온 장이 꺾인 지는 아직 1년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주택에게 모든 규제를 다 풀어주기에는 시기상조 있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 무주택자 너네들 여태까지 집 못 사서 힘들었잖아. 무주택자 집 사라라는 얘기예요. 무주택자가 집 사가지고 거래 좀 활성화시켜주고 너네들은 대출을 조금 열어주면서 금리도 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효과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심리 꺾여 있고 사실은 금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물가가 5% 6%씩 매월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 가용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을 살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다고 했을 때 다음에는 또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 거래 활성화 유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일단 돈 안 들어가는 규제부터 풀어줄 수밖에 없다. 지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완화 체제로 바뀌어 버렸는데 앞으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완화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영역이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나 현 국토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전반적인 이런 큰 우리나라의 경제의 거의 30~40%를 차지하는 영역까지 너무 퍼지게 된다면 이 부분을 위해서는 세금 규제 풀어줘야겠죠. 거래 유도를 위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풀릴 수 있는 세금 규제로는 뭐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은 이미 뭐 1년 동안에 풀어줬는데 이 부분 연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거래를 맡고 있는 취득세 중과 부분 완화해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현재 부동산 시장 이슈를 보자면 어제자로 해가지고 공공주택 50만 호 건축 계획의 하위 법령이 입법 행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공공주택의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시세의 70% 이하를 수익 공유를 해야만 하는 나눔형 주택, 이게 한 15만 가구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청년, 신혼부부 우선 공급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보탠 게 뭐냐면 이제 금수저 방지 대책이다 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소득 분위를 또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뭐 소득 분위가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청약의 기회를 주지 않는, 또 여기서 남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70%는 가져가라. 다만 30%는 정부에서 환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형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렴한 임대로 6년 동안 거주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6년 거주한 후에 분양 전환해서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형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한 10만여 가구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세 80% 수준에서 일반형 주택. 흔히들 우리가 공공 분양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택이겠죠. 그래서 15만 호 중에서 그냥 가점제의 일반 공급도 30%로 늘려주겠다. 추첨으로 청년 신혼부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도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역이라던가 또 어느 정도 금액대의 이런 공공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줄 거냐,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따져봐야 되겠고요. 최근 주택 분양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이 미분양이 서울이라 그래서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역시도 강북 일부 지역들이라던가 요새는 이제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게 과연 둔촌주공이 분양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계시죠. 평당 3천만 원 후반대의 분양가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게 만약에 분양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강남도 위험하다. 강남도 더 이상 완판 지역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장이 꺾이고 고금리 상황에 심리가 죽어버린 상황에서는 지역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용 관리 참 잘하실 필요가 있다. 대출 분야인데 대출 분야 사실 뭐 본인께서 쉽게 혼자서 관리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씩이나마 열어주고 있는 안심 전환 대출이라던가 이런 요건들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대출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정책 자금에 의존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규제 완화 조치라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규제 완화를 가장 먼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순서로 충분히 시장이 하락했다는 신호가 주어지고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제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돈을 푸는 전략을 써야 될 텐데, 다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앞으로 풀릴 모든 대출들이 이 DSR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자유롭지가 못할 거다. 쉽게 얘기 드리면 소득이 많아야지만 대출도 많이 나온다. 어찌 보면 이 DSR이라는 제도가 더 양극화를 심하게 만드는 조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들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1시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담받으셨던 분들처럼 저랑 상담을 통해서 뭔가 해답을 찾고 싶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능력, 본인의 힘으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서 저와 말씀 나누신 후에 보다 성공적인 형태의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기일수록 함께 또 이 해결 방안들 찾아보시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또 꼼꼼히 해보신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에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